오늘 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이어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버이날 가슴 아프고 끔찍한 뉴스 한 개가 도배되었습니다. 제목은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녀의 글입니다. 제목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당한 자녀분은 담당 간병인의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6명을 혼자 간병해야 해서 힘들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끔찍한 일은 앞으로 경찰 수사로 넘겨지고 책임자가 밝혀지면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거란 공포,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해소입니다. 간병인 DNA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간병 문제, 노인 돌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놀랍게도 간병인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 없이, 병원의 관리 없이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지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별도의 자격도 없이 기준도 없어서 현실은 중국 동포들이, 조선족 분들이 대다수 일하고 있습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간병인의 80%가 중국 동포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뜻하지 않은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병인 분들에게 옳지 않은 대우를 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인력이 많지 않아서 24시간 혼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현실이 어제와 같은 끔찍한 뉴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누구 한 명에게 돌을 던진다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간병인 비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월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까지 들고 있어서 간병 파산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간병인이, 돌봄이 한 개인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제 무엇인가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로 간병 파산 시대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병인 독점, 특정 종족, 특정 외국인이 간병인을 독점하는 이런 조선족 독점 시장도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간병인도 외국인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사 돌봄뿐만 아니라 간병 돌봄 문제를 푸는 데에도 이 법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침 정부는 올해 가을부터 서울시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간병인 분야까지 외국인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인 시장이 매우 열악하고 간병을 하시는 분들과 간병을 받는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제 돌봄 시장도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제 간병 분야에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본은 베트남 간호사와 같은 훈련되고 선별된 해외 인력으로 노인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간병인 분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일하게 해드리고 또 간병을 받는 내국인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외국인 간병인 도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돌봄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경직된 정책을 고집할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체계적 관리로 저출생 고령화 과제를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풀어갈 때입니다. 저 조정훈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